안녕 여러분, 쏘입니다. 여러분, 화질이 평소랑 좀 다르죠? 제가 지금 인도예요. 인도라서 이제 액션캠으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막상 또 이제 카메라를 켜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의 주제는요, 절대 이런 사람은 만나지 마라. 믿고 거르는 이성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여자다 보니까 이런 남자 절대 만나지 마세요 라고 주제를 생각해봤는데 이걸 생각해보니까 남자에만 또 한정된 내용은 아니더라고요. 오늘 이야기 들으면 정말 연애를 하고 계신 분이나 뭐 결혼을 앞두신 분들에게 정말 큰 꿀팁이 될 수 있으니 이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는요, 결핍의 퍼즐이 맞지 않는 사람과는 만나지 마세요. 우리 사람은 다 누구나 결핍이 존재하거든요. 이 결핍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그 결핍의 어떤 농도나 이런 건 다를 수가 있지만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결핍의 요소는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결핍을 느끼는 부분이 너무 겹쳐버리면 이게 또 싸움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돈이 없는 게 결핍이에요. 근데 상대방도 돈이 없어. 최근 영화에서 이제 만약에 우리라는 영화 봤었죠? 그 커플도 이제 돈이 없어서 현실적인 문제로 좀 헤어지게 됐잖아요. 결핍 요소가 똑같아 버리면 이게 갈등이 점화되기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애정 결핍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상대방도 애정 결핍이 있어. 누군가는 안정형이어서 이 애정 결핍인 사람을 그래도 좀 이렇게 올라오게끔 해줘야 되는데 같이 애정 결핍이다? 이러면은 또 문제가 생겨요. 아니면 이런 것도 예를 들어볼 수 있겠네요. 뭐 내가 성과에 대한 결핍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커리어를 너무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커리어가 이제 좀 꺾이거나 성과가 안 나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되게 분해하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상대방도 성과를 너무너무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과가 안 나오거나 일이 힘들어지면 그거대로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상대방을 서로 이해해 줄 수 있을까요? 절대 이해 못합니다. 자기 커리어나 자기 성과에 대한 그런 생각이 너무 깊어지기 때문에 상대방을 돌볼 여력이 없어집니다. 분명히 내가 돈이 없을 수도 있고 애정 결핍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성과에 대한 결핍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결핍을 느끼는 분야가 아예 겹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퍼즐처럼 맞춰질 수 있는 사람이 좋거든요. 아무튼 여러분도 어떤 결핍이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보고 내 결핍과 정확하게 들어맞는 사람을 만나면 안 됩니다. 뭔가 나 같아. 그래서 끌려. 이러더라도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결핍이 너무 겹치는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비밀이 많은 남자 절대 만나지 마세요. 물론 이건 여자도 해당됩니다. 제가 진짜 옛날에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뭔가 베일에 쌓인 느낌인 거예요. 되게 신비롭고 뭔가 자기의 이야기를 다 해주지 않아서 나를 되게 궁금해하게 하는 그런 남자가 있었는데 그게 처음에는 되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 나이를 먹어가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이런 쎄함이 드는 남자는 무조건 걸러야겠구나. 비밀이 뭔가 많고 투명하지 않고 뭔가 자기 얘기를 스스럼 없이 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냥 대화도 더 이상 이어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손절 좀 그런가? 저는 진짜 이런 사람을 너무너무 싫어해가지고, 왜냐면 제가 너무 투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비주의라는 명목 하에 자신의 거짓말을 품고 다니는 사람의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냥 너무 투명해서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더라도 표정에서 다 드러날 정도로 투명한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사실 비밀이 많은 사람은 이제 티가 나기 때문에 이제 믿고 걸을 수가 있어요. 근데 더 문제는 그냥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짓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도 분명히 숨기고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핸드폰을 막 정말 예민하게 자기가 막 다 사중하려고 한다던가 아니면은 자기 일정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경계태세를 한다던가 그렇게 약간 이렇게 소소한 발작 버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하는 것도 능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건 조금 반대 의견이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저는 부모님이 반대하는 사람은 조금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이 물론 내 배우자의 진가를 못 알아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결혼 준비하면서 느끼는 게 정말 가족이 많이 얽혀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반대 의견이 세게 나오는 가족 중에 한 가족이라도 있으면 이게 정말 힘들어집니다. 사이가 좋아도 결혼 준비 과정에서 삐끗삐끗할 가능성이 있는 마당에 가족이 내 남자친구를, 내 여자친구를 정말 세게 반대한다? 이러면은 그걸 설득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지쳐버려요. 그리고 저는 이제 부모님의 안목도 정말 믿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살아온 인생의 거의 2배 이상을 사신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아끼는 내 자식의 어떤 배우자가 될 사람을 반대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물론 제 말이 이제 부모님이 정말 좋은 분이시라는 그런 전제 하에서 딸려오는 말이겠지만, 아무튼 제가 이제 결혼 준비하면서 느끼는 건 가족끼리 사이가 너무 좋아도 결혼 준비하면서도 이제 쉽지 않을 수가 있다. 근데 하물며 반대까지 있어버리면은 신랑 신부 둘 다 너무 힘들어질 수 있다. 최대한 상처 안 받고 스무스하게 결혼 준비할 수 있는 상대를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이 결혼이라는 게 왜 가족과 가족 간의 만남이라고 하는지 전 이제 결혼 준비하면서 너무 많이 알게 되었어요. 저는 너무 다행인 게 저희 남자친구도 우리 부모님을 너무나 좋아하고 저 또한 저희 시부모님
게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잘 맞으니까 되게 스무스하게 결혼 준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너무 과하게 이성적이어서 너무 사람을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은 걸으십시오. 근데 이건 제가 좀 여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과하게 떨어지는 남자는 안 만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슬픈 일이 있었어. 아니면 정말 고민되는 일들이 있어. 그런 거를 이제 뭐 털어놓을 때가 있다면 그래도 나의 배우자일 텐데, 너는 이래서 문제야. 너는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돼. 하면서 계속 막 가르치려고 들거나 내 감정을 돌봐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이성적으로 판단만을 하는 사람은 저는 굳이 배우자로 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는 친구여도 조언을 구할 수가 있어요. 내 배우자는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서도 내 편이 되어주고 그리고 사랑으로 보듬어줄 줄 아는 남자를 만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뭐 제가 T 남자는 다 별로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도 T입니다. 근데 T임에도 다정한 T가 또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T여도 다정한지 그 여부를 좀 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형식적으로 하는 공감과 위로인지가 이제 딱 보이잖아요. 그거를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하게 이성적이거나 공감 능력이 정말 떨어지거나 상대방을 너무 가르쳐드려고 하는 사람은 안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정말 정말 중요한데, 회복 탄력성이 매우 안 좋은 사람은 저는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회복 탄력성이 정말 좋은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여행을 너무 많이 다니면서 정말 각종의 돌발 상황에 마주하게 되고 그걸로 이제 극복하는 과정을 여러 번 겪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회복 탄력성이 올라간 케이스예요. 누구나 사람들은 살면서 좌절할 일들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정말 많이 겪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그 우울과 힘듦에 너무 갇혀있어서 빠져나오지 못해. 어떻게 좀 노력이라도 해봐야 되는데 그냥 계속 침대에 누워있어. 한 달이 지났는데도 두 달이 지났는데도 뭐 개선할 생각을 안 해. 이러면 정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상대방을 만날 때 그래도 4계절은 겪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 4계절을 겪으면서 크고 작은 좌절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회복을 하는지, 어떻게 딛고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될 필요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여행 중에 어깨가 박살난 적이 있습니다. 부러진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지금의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남자친구는 정말 놀랬거든요. 제가 이제 어깨가 이제 외국에서 부러져서 한국에 왔으니까 긴급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저는 그때 제가 어깨가 부러졌다는 그 아프다는 사실보다 내가 책임감 있게 일을 해야 돼서 그때 광고건이 하나 걸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에서도 어깨를 부여잡으면서 열심히 일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말 좌절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이게 바로 딛고 일어나는 그 탄력성,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어깨가 박살나가지고 너무 아픈데 진짜 그거에 대해서 빠져나올 생각을 안 하고 한 1년, 2년 계속 뭐 유튜브도 안 찍고 그냥 누워만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제가 남자라도 정말 매력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애를 낳다 보면 육아를 할 일이 분명히 생긴단 말이죠. 육아를 하면은 저는 겪어보지 않았지만 감히 예측을 하자면 정말 롤러코스터 같다고 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좌절만 하고 있고 빠릿빠릿하게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회복 탄력성이 너무 안 좋으면은 저는 그 사람을 믿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 있는지 여부도 정말 중요하게 판단해봐야 될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둘리들과 또 이런 수다를 떨어봤는데요. 둘리가 나보다 어린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사람은 절대 만나지 말아라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제 말이 당연히 정답은 아닙니다. 저의 기준이고요. 또 여러분만의 기준도 궁금하거든요. 둘리들의 기준은 어떠한지 또 댓글 달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